365 365 안녕하세요. 가족수업 365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드레싱입니다. 먼저 드레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 난 상처를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소재를 드레싱제라고 합니다. 상처를 보호하는 목적은 내부의 상처 분비물을 흡수, 제거하고 외부로부터의 이물 침입을 방지하며 물리적 충격 혹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드레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건조 드레싱과 습윤 드레싱입니다. 건조 드레싱은 가장 전통적인 거즈 드레싱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창상을 건조시켜 치유하는 것이 바이러스 등의 번식을 막고 감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감염 방지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외부로부터의 세균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고 상처면에 고착하기 쉽고 이물을 남기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삼출의 흡수성이나 물리적 보호성은 갖고 있지만 상처 회복에 필요한 습윤 환경 유지성이나 이물질 세균 침입 방어 능력, 보온성 등 창상 치유 인자에 관한 특성은 보유하지 못한 단순 보호제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습윤 드레싱인데요. 상처의 치유는 건조 환경보다 습윤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삼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다액 백혈구, 대식세포, 단백질 분해 요소, 세포 성장 인자 등의 창상 치유에 관여하는 물질들이 건조 환경에서는 외부로 배출되거나 건조되어 그 역할을 못하게 되지만 습윤 환경에서는 원활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 치유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습윤 환경과 건조 환경에서의 상처 치유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습윤 환경에서는 습윤 드레싱이 상처면을 밀폐해 줌으로써 세균 및 이물질이 차단되고 습윤하게 유지되는 상출물에 의해 원활한 세포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상처 치유가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건조 환경에서는 상처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되어 딱지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러한 상처 치유에 모여든 백혈구는 이러한 딱지 아래 갇히게 되고 새로운 피부를 재생하는 재생상피 세포는 건조한 상처면이 아닌 피부 속을 따라 길을 만들어서 재생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처를 회복하는 속도가 더디고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상처 치유에 보다 효율적인 습윤 드레싱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창상피복제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습윤 드레싱의 또 다른 명칭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습윤 드레싱이라는 것은 창상 부위의 오염 방지 및 피부 보호, 삼출액의 흡수, 출혈 또는 체액 손실 방지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창상 피복제는 제품 형태별로 사용 가능한 상처 크기, 흡수 가능한 삼출액 정도, 제품 교체 주기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품 특징을 정확히 알고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형태별로 비교를 해 놓았는데요. 붙이는 시트 타입과 바르는 연고 타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고 붙이는 시트 타입에는 하이드로콜로이드형, 폼형, 필름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흔히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하이드로콜로이드와 폼형 이렇게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형은 접착성이 있는 얇은 드레싱으로 주요 특징은 불투명하고 밀폐 효과가 있고 그리고 흡수 가능한 삼출액의 양이 중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상처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품 교체 주기는 3에서 5일 이내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폼형은 폭신폭신한 얇은 스펀지 형태의 드레싱으로 삼출물 양이 많은 상처, 깊은 상처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주요 특징으로는 온도 유지, 밀폐 효과가 있고요. 제품 교체 주기는 3에서 5일 이내 교체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바르는 연고 타입의 하이드로 겔형의 드레싱인데요. 이것은 연고로도 나와 있지만 시중에는 밴드로도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주요 특징으로는 방수 효과가 있고 표피, 진피가 손상된 1에서 2도 정도의 화상 부위에 사용할 수 있고요. 깊은 상처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하이드로겔량은 흡수 가능한 삼출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삼출액이 있는 상처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연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3회 정도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형, 폼형, 하이드로겔형 도대체 어떤 제품일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중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제형이 하이드로콜로이드형인데요. 이지덤이나 네오덤, 듀오덤, 메디터치, 테가솔, 마데카밴드, 메디폼, 더마플러스트, 넥스케어, 하이만밴드 등등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상처의 크기나 여러분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폼형인데요. 폼형도 닥터폼, 메디폼, A폼, 메디터치, 하이만폼, 이지덤, 메디폼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에서 폼 제품들이 많이 나와져 있고요. 잘라서 붙이는 제품들도 있고 아니면 밴드 형식으로 나와져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나 필요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드로겔형으로는 시중에는 저희가 흔히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밴드가 많이 나와져 있더라고요. 먼저 화상에 사용할 수 있는 하이드로솝이나 하이만번 이렇게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더마플라스트나 이런 곳에서도 상처 밴드가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모기에 물렸을 때, 벌레에 물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하이드로겔 밴드라고 해서 작은 밴드로 나와져 있습니다. 수면 드레싱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조금 알게 되셨나요? 다음으로는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레싱 전에 손을 깨끗이 씻으신 후에 사용할 상처 부위는 멸균 생리식염수로 깨끗이 세척을 하고 사용 부위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제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제품을 사용하면 제품이 상처 부위에 제대로 붙지 않거나 흡수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트 타입의 경우 수포가 있는 상처의 사용 시 또는 접착성이 강한 제품의 경우에는 드레싱 제거 시 천천히 부드럽게 떼어내도록 합니다. 드레싱은 무리해서 떼다가 피부가 벗겨지거나 피부 조직이 떨어져 나올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드레싱이 잘 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를 부어가며 떼면 쉽게 떼어져 자극이나 피부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형과 폼형 제품의 경우 상처로부터 흡수된 삼출물로 인해 제품의 색이 원래보다 옅게 또는 진하게 변색될 수 있으니 놀라지 마시고요. 상처에 붙인 수분 드레싱이 대부분 하얗게 부풀었을 때는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역류하는 성인에 비해 피부가 매우 약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드레싱 제거 시 천천히 부드럽게 떼어내도록 합니다. 필요시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세균 감염에 의해 노랗게 고름이 생기는 화농성 상처 등 염증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밀폐 드레싱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균 감염의 염증 상처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염증 상처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스테로이드계 약물, 항응고제 등을 장기간 사용한 경우는 사용 전 의사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요. 사용 후 일주일 이내도 상처에 아무런 호전이 없거나 가려움증, 홍반 등 피부 트러블이 생겼거나 상처 부위 피부 상태가 악화되거나 그리고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오르거나 통증이 심해질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수분 드레싱 적용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끈거리는 느낌의 자결감인데요. 주로 삼출물이 많이 고일 경우 발생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려움증, 홍반 혹은 발적, 피부 변색이나 피부 감염이 생길 수 있고요. 시트 타입의 경우에는 피부가 벗겨지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출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창상피복제 사용 관련 궁금한 점 Q&A입니다. 상처 부위는 멸균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해야 하나요? 네, 상처 부위는 멸균 생리식염수로 세척해야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삼출액이 거의 없는 깨끗한 상처는 멸균 생리식염수가 없을 경우 수돗물 세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상처에 붙이는 시트 타입 드레싱 교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의 교체 시기는 3에서 5일 이내지만
드레싱이 대부분 하얗게 변했을 땐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타입의 경우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처 크기에 맞는 규격의 시트를 사용하고 제품은 일회용으로 남은 부분은 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드레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여기저기 상처가 많이 생겨서 드레싱 할 일이 많은데요. 약국에 가면 수십 개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가족 수업 365였습니다.